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소식들이 와 있을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무역 1조 달러 돌파.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10일 공식 집계됐습니다. 무역 수지 역시 흑자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사기 인터넷 사이트 강제 폐쇄.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과 소비자 거래의 기본이 되는 법이 제정되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헤럴드 경제입니다. 환율 15개월 만에 1080선 붕괴. 1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80원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9일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수출 소비는 개선, 투자 부진은 지속.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과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이 됐으나 투자 부진은 지속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일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10일 공식 집계됐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5,128억 1,800만 달러, 4,771억 8,2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수지는 256억 3,6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럽 재정 위기와 주요국 경기 회복 지연 등 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세계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달성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은 사상 처음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했습니다. 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 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은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재하려는 포석인데요. 사기 인터넷 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임시로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계획은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네, 세 번째는 헤럴드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80원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7전 하락한 1081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우며 1078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는 지난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고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로 환율 하락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7일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에 이어 선물한 포지션 규제를 기존 월 평균 잔액에서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꿔서 적용하는 추가 환율 방어 대책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과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이 됐으나 투자 부진은 지속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12월호에서 10월 전산업 생산에서 광공업은 점차 개선되고 수출이 완만히 나아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보다 커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지표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봤는데요. 10월 설비 투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축소됐고 국내 건설 수주도 21.7%나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재정 절벽과 유로존 재정 위기 등 이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술자리가 점점 많아지시고 계시죠. 과음보다는 적당한 음주로 오늘 연말을 좀 잘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